안녕하세요. 지달파파입니다. 우리 생활 가운데 FSD를 통해서 굳이 테슬라의 FSD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을 우리가 느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 인간의 그런 운전에 대한 그런 부담과 잠시만요. 좀 비상 상황이 생겼는데 오토파일럿을 끄고 지금 이게 앞유리가 좀 더러워서 앞유리를 닦았더니 전방 시야가 이제 가려졌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동작을 멈추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일단은 다시 시작을 할게요. 네, 다시 자율주행으로 회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12월 1일이 됐어요. 벌써 날씨가 참 빠르고 본격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것 같아요.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2025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FSD 배포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자율주행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일주일 동안 자율주행 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 위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, 그에 앞서서 제가 지난 주말에 대형마트에 이제 쇼핑을 갔다 왔었어요. 갔다 왔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서 쇼핑을 갔다 오는 길에 하루가 너무 피곤하게 살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살짝 졸았는데, 옆에 있는 와이프도 이제 제 차를 운전해 보기도 하고 또 제 옆에서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겪고 나서 같이 졸고 있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앞자리에 2명이 탔는데 저도 막 졸고 있고 와이프도 졸고 있고 자동차가 알아서 혼자 운전을 하고 있고 참 생경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. 이걸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참 무섭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, 엄격히 말해서 FSD가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거든요. 어디까지나 감독형입니다. 감독형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. 미국 이제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테슬라 회사의 공식 입장에서는 거의 개입이 없다. 거의 7,000마일을 타는 동안에도 무개입으로 운전할 수 있다.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한국에서도 2시간 동안 무개입 운전을 했다. 인터벤션이 전혀 없었다. 1시간 동안 어디를 시내를 주행하는데 무개입이었다. 정말 운전 잘합니다, 이 친구가.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. 앞으로도 그런 엣지 케이스들, 예를 들면 제가 이틀째 되는 날 공영주차장에서 들어가다가 뒷바퀴가 경계석을 타고 쿵 하고 떨어지는 일, 그런 엣지 케이스들이 리포트가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학습이 돼서 다음번 버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아쉬운 점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 경로에 대한 부분입니다. 경로주행. 경로주행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제가 T맵의 지도를 받아서 테슬라가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, 이게 우리 모바일 폰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비게이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경로 설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카카오 맵이든 네이버 지도든 T맵이든 우리가 경로를 좀 바꿔져 있잖아요.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주행을 설정할 수도 있고, 고속도로 우선을 할 수도 있고, 최고 빠른 길을 안내해 달라고 하는 최단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최단 거리를 설정할 수도 있고, 옵션이 보통 서너 가지, 4-5가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가면 되는 거죠. 근데 테슬라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제가
늘 가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얘를 믿고 그냥 주행을 시켰는데 제가 가지 않는 길로 갈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는 얘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이유가 있겠죠. 뭐 편한 길로 인도한다기보다는 뭐 빠른 길이라든가 뭔 이유에 의해서 어쨌든 얘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경로를 가는데 그 경로가 굉장히 우리한테 맞지 않는 불편한 경로들이 있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그런 경로들을 접할 때보다.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경로입니다. 소비자들한테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가는 길, 많이 갔던 길, 우리가 가고 싶은 길, 그런 길로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제가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얘 경로를 학습을 해야 되고요, 저희가.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은 저희가 운전 개입을 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니면 직진이든 잠깐 개입을 해서 일단 경로를 바꿔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. 어쨌든 경로에 대한 그런 설정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얘가 경로를 인식하고 안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하 주차장에 대한 부분입니다. 지상 주차장은 잘 찾아갑니다. 빈 곳을 찾아서 주차도 잘하고 혹은 충전을 하러 슈퍼차저 가는 길은 슈퍼차저의 빈 공간을 찾아서 주차까지 합니다. 그게 최종 목적지든 아니면 중간에 가는 경로든 간에 경유 목적지든 간에 잘 찾아갑니다. 그러나 지하는 못 찾습니다. 지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바닥에 있는 화살표 정도 따라가는 정도지 한글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뭐 출구가 어디인지 그거를 엑싯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FSD 버전 14.1.4 버전이 올 10월 달에 나온 한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반이다 보니까 한국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요. 특히나 지하의 정밀 맵이 업로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헤맵니다. 운전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미로 같은 지하에서 한 방에 잘 찾아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계속 헤맵니다. 제가 송도에 있는 슈퍼차저에 5번을 충전하러 갔습니다. 5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그만큼 지하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.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지상 주차장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대도시, 아주 중심가, 아주 다운타운에 있는 큰 건물들 빼고는 지상 주차장 위주로 많이 돼 있고 그런 지상 주차장에 차를 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한국도 마찬가지예요. 한국의 지상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. 어쨌든 한국은 생활 기반이라 우리가 주거 환경도 아파트에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대단지 쇼핑몰이라든가 건물들이라든가 우리의 목적지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원활한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그 개선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. 아마도 한국에 좀 특화돼서 나오지 않는 한 개발이 따로 되지 않는 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차량을 회전할 때 특히 우회전할 때 차선을 정확하게 따라가려다 보니까 너무 우측에 붙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. 특히나 조수석에 탄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. 너무 붙어서 가니까.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저도 불안한데 그런 우회전할 때 특히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. 너무 붙어서 간다. 차량이.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. 나머지 것들은 정말 주행을 잘해요. 정말 주행을 잘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. 제가 요즘에 서먼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편인데 특히나 뭐 짐이 들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짐을 들지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고 걸어가는 길이든
아니면 제가 어떤 건물에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것과 주차되어 있는 것까지 찾아가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서머너를 부른다던가, 아니면 이제 볼일을 업무를 다 보고 나오면서 서머너를 부른다던가, 그러면 주차해 있는 곳에서, 그게 지하 주차장이든 지상 주차장이든 층수가 다른 경우는 힘들지만 층수가 똑같다면 지상층이든 지하층이든 서머너를 하면 잘 찾아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기존의 FSD가 없을 때보다 좀 생활 습관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어떤 사람들은 몇몇 그런 그 유튜버들이나 몇몇 기사들에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. 우리 그 FSD가 우리 중국산 자동차라든가 혹은 하드웨어 3.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곧 배포가 될 거다. 뭐 내년 1월부터 배포가 될 거다. 뭐 몇 개월 안에 배포가 된다.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, 사실 그것은 일론 머스크도 모르고요.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코리아에 있는 뭐 사장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. 그는 회사가 물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. 아직까지 분명한 것은 소식이 없다. 언제 될지 모르겠다. 그러나 언젠가는 될 것이다.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희망 고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AI 4.0, 하드웨어 4.0이 탑재된 차량들이 수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지만, 그거를 그렇게 희망 고문해갖고 뭐 곧 들어온다, 그래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. 더 안타까운 것은 뭐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그 이전에 하드웨어 3.0일 때부터 혹은 하드웨어 2.5일 때부터 FSD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충성 고객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도 너무 아쉽습니다. 하드웨어 3.0에 들어간다는 라이트 버전, 그 라이트 버전은 풀 버전은 아니에요. 비슷하게 따라할 수는 있어요, AI 4.0을. 그러나 엄연히 카메라도 120만 화소하고 500만 화소로 차이가 나고,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메인 그 칩셋, 메인 칩셋도 너무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낼 수도 없고, 단적인 예로 지금 하드웨어 3.0 기계에 우리가 빌드 넘버 버전 14로 되어 있는 풀 버전의 것을 강제로 다운로드 시키면 차가 그냥 벽돌 됩니다. 브릭 됩니다. 브릭, 벽돌. 그만큼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풀 버전이에요. 그 라이트 버전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는 거지, 그 라이트 버전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지금 FSD 버전 14의 풀 버전 하드웨어 4.0에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것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제가 개입을 좀 해야 되겠네요. 보통 여기서 유턴을 잘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유턴을 잘 못하네. 그래서 FSD 3.0에 대한 부분, 여기서도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, 자꾸 그 회사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, 저는 앞쪽에 저희 주차장이 두 면이 있어요. 두 면이 존재하고 사유지 안에 있는 거라서 앞쪽은 얘가 못 찾아요. 그래서 앞쪽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수동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일론이 했던 말 중에 센티언트라는 말이 있고요, 그 다음에 쇼퍼라는 말이 있는데, 그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지금 버전 14.1.4지만 14.2, 14.3까지 연내에 미국에서는 배포 예정이거든요. 보통 빠르면 2주 단위, 늦어도 4주 단위로 얘네가 버전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 게 엔드-투-엔드 신경망으로 얘네가 2013년 말부터 테슬라가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제가 햇빛이 너무 강하게 받고 있는 역광 상황이었어요.
역광 상황. 근데 뭐 윈드실드도 좀 들어와서 그 화면도 좀 닦느라고 화면을 좀 닦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, 그게 뭐냐면 엔드-투-엔드 학습은 단계가 두 단계를 거쳐갑니다. 기존의 모듈러하고 그 규칙에 의거한 기존 자율주행하고는 많이 달라요. 엔드-투-엔드 학습의 두 가지는 뭐냐면은 포톤스 인하고 컨트롤스 아웃이에요. 그러니까 카메라의 빛의 정보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. 딱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아까 처음 같은 경우는 그 포톤스 인에 카메라로 빛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얘가 급격하게 에러 메시지 내면서 정지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, 그렇게 보여지고요. 어쨌든 FSD가 가져올 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 굉장히 기대되고요. 또 선도적으로 FSD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, 지금 제가 10월달 기준으로 2687대의 X와 S 모노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. 저희가 3차 배포가 지난주에 있었어요. 지난주 후반에 3차 배포 때 모든 FS를 가지고 있는 신청했던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풀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돌아다니는 FSD가 몇 대 정도 되느냐, 대략 1400대 정도 됩니다. 1400대.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한 달 이내에 그런 유저들이 많은 후기가 올라올 거예요.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,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기아 자동차도 이런 완전 자율주행에 대비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말 그런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, 그런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한 주,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Stop recording.